우리가 익히 아는 고대 문명은 대부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등 거대한 제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 특히 발칸 반도 서부에 위치했던 고대 일리리아 왕국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왕국은 로마조차도 긴장하게 만들었던 강력한 해군력, 뛰어난 전사 문화, 그리고 독특한 신화와 종교를 가진 민족이었으며, 로마 제국의 황제들 중 상당수가 이 지역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리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리리아는 고대 유럽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서부, 슬로베니아 남부, 그리고 코소보 일부까지 아드리아해를 따라 넓게 펼쳐진 지역이 바로 일리리아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높은 산맥, 깊은 협곡, 광활한 산림, 그리고 길게 뻗은 해안선이 공존하는 곳으로 일리리아인들에게는 군사적 방어와 해양 교역 양쪽에서 뛰어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디나릭 알프스는 일리리아 부족들이 외부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아드리아에는 그들에게 풍부한 자원과 해상 통로를 제공하여 무역과 해적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일리리아인들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일리리아인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발칸 서부에 정착한 인도유럽계 민족으로, 여러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초기부터 농업, 수공업, 무역, 금속공예 등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회는 부족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약 50개 이상의 부족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부족은 자체적인 지도자와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외교, 전쟁, 혼인을 통해 느슨한 연맹체를 형성했습니다. 대표적인 부족으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며 왕국을 만들었던 아르디아이죠. 마케도니아와 자주 충돌하였고 고대 로마와도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다르다니죠. 조선술과 해상 기술이 매우 뛰어나 일리리아 해상력의 중심이었던 리브르니족이 있습니다. 이들 부족은 때로는 로마, 마케도니아,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동맹과 전쟁을 반복하며 정치적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리리아 왕국의 탄생과 성장. 수많은 부족 중 아르디아의 부족이 중심이 되어 기원전 3세기 중엽 왕국 형태의 통합 국가를 이룬 것이 우리가 아는 일리리아 왕국의 시작입니다. 왕국을 통일한 아그론 왕은 당시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왕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는 특히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며 일리리아를 해상 강국으로 키웠습니다. 아그론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왕권은 테우타 여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외교와 군사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일리리아 해적들은 로마 상선을 빈번히 습격하며 아드리아의 패자로 군림했죠. 테우타 여왕의 전쟁은 일리리아를 역사상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로마의 직접적인 침공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리리아의 정치 제도와 사회 구조. 일리리아 왕국은 그리스나 로마처럼 중앙 집권적이고 법률 체계가 정비된 국가와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부족 연맹 중심의 통치를 해왔고 왕국 체제로의 발전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왕국의 지배자는 전통적으로 전사 출신의 귀족 집단에서 선출되거나 세습되었으며 대부분 강력한 군사 지도자로서 인정받아야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그론 왕과 테우타 여왕 모두 전통적인 귀족 계층에서 나왔으며 내부 권력 싸움과 외교 관계를 통해 권력을 다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부족 중심 사회는 때로는 로마와의 전면전을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족 간 이견이 존재했으며 왕의 권력이 각 부족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국의 결속력이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 충돌, 저항, 그리고 멸망. 테우타 여왕 시기 일리리아의 해적 활동은 로마와 그리스 도시국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결국 기원전 229년 로마는 아드리아해 건너에 최초로 군대를 보내 제1차 일리리아 전쟁을 벌입니다. 로마군은 신속하게 일리리아 해안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고 테우타는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녀는 섭정 권한을 상실하고 일리리아 왕국은 사실상 로마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리리아의 저항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테우타의 뒤를 이은 핀네스 왕과 이후 게투스 왕은 로마에 끝까지 맞섰습니다. 특히 게투스는 마케도니아 왕국과 손잡고 로마에 도전하지만 기원전 168년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왕국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후 일리리아 땅은 로마 제국의 속주인 일리리쿰으로 편입되며 로마화가 시작됩니다.
일리리아의 사회와 문화. 일리리아의 문화는 그리스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가진 특이한 문명이었습니다. 일리리아인들은 자연 숭배를 중심으로 한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산, 강, 태양, 달 등 자연현상은 모두 신으로 여겨졌으며 각 부족은 자신들만의 수호신과 제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굴된 제단, 석상, 무덤 장식 등은 그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는 농업, 목축, 광산업 그리고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철, 은, 동 같은 금속 자원이 풍부하여 이들은 무기와 장신구를 제작하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발굴된 청동 장식품과 검, 투구 등은 그들이 얼마나 정교한 금속 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리리아의 리브르니족은 고대 지중해 최고의 조선수를 가진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리브르니아 함선은 경량 구조의 빠른 속도를 자랑했고 나중에 로마 해군이 이 디자인을 모방해 자국 함선을 제작할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멸망 이후에도 살아남은 유산. 일리리아 왕국은 사라졌지만 유산은 로마 제국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일리리아 지역은 로마 군단의 병참기지와 황제 배출의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로마 제국 후기에 등장한 디오클레티아누스, 아우렐리아누스, 클라우디우스 2세 등은 모두 일리리아 속주 출신 황제들로 그들은 제국의 개혁과 방어에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일리리아의 흔적은 발칸 반도 곳곳의 언어, 민속, 지명 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알바니아어는 일리리아어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알바니아인들은 스스로를 일리리아인의 직계 후손으로 여깁니다. 고대 일리리아 왕국은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웠던 독립적이고 용감한 전사 민족이었으며 오늘날 발칸의 민족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 속 숨은 주인공입니다.